자, 교재 50페이지에 그러면 이번에는 동격을 한번 보세요. 자, 동격을 보시면 얘는 뭐 어렵지 않아서요.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얘는 우리말에 없는 거여서 영어에서 좀 자주 등장하는 말이기도 해요. 자, 동격이라는 말은 결국 같은 격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격. 근데 이 말은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우리말로 하고는 조금 다른데 영어는 명사 두 개가 만약에 이렇게 연속하잖아요. 명사 두 개가 여러분 눈에 연속해 보이면 이 명사 두 개는 서로가 같은 거예요. 영어는 명사 두 개가 연속하면 이 명사 두 개는 서로 같은 말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예외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번 사형식에서 그래요. 자, 일명 우리가 사형식이라고 부르는 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간접 목적어가 있고 직접 목적어가 있죠. 그렇죠?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영어에 몇 개가 있죠? only one, 딱 하나 명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랑 똑같이 명사가 되지만 얘는 이퀄이 되지 않죠. 자, 사형식일 경우에는 얘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복합명사라는 게 있어요. 이 복합명사라는 놈은 예를 들어 어떤 게 복합명사냐면 우리네도 있죠. 우리말에도 똑같이 있어요. 얘를 온실효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온실이라는 명사와 효과라는 명사가 두 개가 연속해 있지만 이거 두 개는 서로 같은 말은 아니죠. 근데 사실은 얘는 두 번째 건 예외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얘는 그냥 붙여버려도 상관없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문법에는 복합명사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붙여 쓰게 되어 있죠. 우리말은 온실하고 효과를 떼어서 쓰면 진짜로 온실의 효과가 되는 거고 온실 효과를 붙여 쓰면 그때는 복합명사로 우리가 이제 환경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얘기하는 그 온실 효과를 얘기하는 게 되거든요. 영어도 영어는 근데 그런 규칙은 없지만 여기 파란색이 없더라도 이게 없더라도 얘네는 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마치 꼭 뭐가 냐면요. 그린하우스가 형용사처럼 쓰여서 명사를 꾸미는 것처럼 쓰인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여기가 괜히 더 어렵네요. 자, 이렇게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복합명사는 명사 두 개가 연속하더라도 얘들은 이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명사 두 개가 연속하면 얘네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은 이런 게 없어요. 우리말에는 이런 게 없어요. 없다고 해서 뭐 아예 나타낼 방법이 없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말은 저거랑 똑같은 경우는 없어요. 진짜 신기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미스터 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최 씨는 이거부터 먼저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너희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깨어 있어야 돼. 이런 만약에 문장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you students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you students 그 다음에 should 그 다음에 keep awake라고 만약에 이렇게 쓰면 좀 너무 말이 그렇다. 캡상은 닥치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 다음 in class 만약에 이렇게 쓰면 이때 여기 나오는 you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students라는 말은 명사 두 개가 연속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you student 너희 학생들 이럴 경우에 우리말로 그냥 이렇게 읽으면 돼요. 편하게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야, 너희들 수업 끝나자마자 교무실로 와.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때 you too 이렇게 바로 하면 돼요. 그 다음 come to my office ASAP 이렇게 after class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근데 이번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최 씨는 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Mr. 최라고 쓰고요. Mr. 깨가 돼버렸네. 되게 좋아하네요.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유머를 좋아하는 이 수준이 진짜 한 4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살. 그러니까 백신을 안 놔주는 거지. 자, 최 봅시다. 미스체는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최고의 영어 교사예요. 그래서 the best English teacher 이렇게 쓰면 그 다음 is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is cute 이렇게 써볼까요? 자, 이렇게 쓰면요, 이건 지금 이 자리에 Mr. 최라는 명사가 있고 여기에 나오는 the best English teacher이라는 명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네는 서로 두 개가 이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최고의 영어 교사는 큐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말은 이렇게 쓰지 못하죠. 최고의 영어 교사인 최 씨는 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얘가 꾸미는 형용사처럼 말을 만들어야 되지 명사 두 개가 그냥 곧바로 서지는 못해요. 그죠? 자, 조금 전처럼 you student 이렇게 쓸 때는 you student처럼 쓸 때는 그냥 명사 두 개만 탁 놓으면 됐지만 여기 지금 이런 경우에는 명사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조금 길어졌잖아요.
extraterritorial teacher입니다. 정확하게 다 길게 쓰면. 근데 단어도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그 English teacher 이렇게 써보면 요 정도만 되어도 이 명사는 그냥 딱 읽어 나가기는 이상하니까 커마를 찍어서 구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마는 별건 아니고 이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 뒤에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커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이걸 보고 사람들이 동격의 커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편의상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동격은 그러면 이 명사하고 이 명사가 같은 격이니까 얘네들을 동격이라고 부른 거죠. 커마가 동격은 아니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뒤에 동격의 명사가 이어질 커마가 되는 거죠. 어떤 말인지 이해 가셨죠? 그죠? 아, 이렇게 영어는 명사 두 개가 연속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그 동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이런 건 욕을 가르쳐 주는 게 제일 빨리 외우는 것 같더라고요. 야, 이 시켜! 뭐 이렇게 욕을 할 때 그런 영어로 뭐라고 많이 하냐면 you asshole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asshole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거 혹시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S가 뭔지 아세요? S가? S, 엉덩이죠. 이게 원래는 옛날에는 엉덩이였는데 요새는 엉덩이라는 뜻으로 쓰지 않아요. 엉덩이가 맞긴 맞는데 S가 들어가는 단어는 거의 다 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다 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는. 그러니까 얘는 엉덩이의 홀은 뭔지 아시죠? 홀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있는 홀이 되셨는데 이 욕입니다, 욕. 아, 원래 욕이라는 게 그 속뜻을 들여다보면 진짜 이상한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야, 이 육실할 놈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말에. 그거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차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야, 내가 성을 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걸 관용 표현이라고 하죠. 여러분, 내가 성을 간다라는 말의 속뜻이 뭐예요? 내가 성을 간다라는 말의 속뜻이 뭐예요? 야, 네가 이번에 시험에서 나를 제끼면 내가 성을 간다, 성을 가라. 내가 성을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우리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야, 지금 우리 집에 내가 살고 있는 아빠 엄마가 있는데 야, 알고 보면 나는 그 아빠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불륜을 저질러서 낳은 아이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성을 갈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뜻을 하면 굉장히 재수없는 말인데 그런 속뜻을 따지진 않죠. 그냥 성을 간다라는 얘기는 뭐 맹세한다 뭐 이런 얘기쯤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욕들 뒤져보면 희한한 욕들 진짜 많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도 그렇죠. 그리고 그 의미가 많이 바뀌었죠. 이제 좀 덜 덥죠? 조금 온도 높여도 되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졸기 시작하는데 너무 추우면 졸다가 감기 들까봐. 그 다음에 이 SOL이라고 됐는데 그 다음에 크게 웃고 그러지 마세요. 백신도 안 맞은 사람들이 함부로 크게 웃고. 자, 그래서 SOL이면 야, 이 구멍아 뭐 이런 얘기가 된 건데, 야, 이 구멍아 이런 얘기가 된 건데, 요 현대 영어에서는 그런 뜻 아니고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야, 18놈아 딱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딱 우리말의 18놈 정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S가 들어가면 다 그래요. 그러면 엉덩이는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엉덩이는? 엉덩이 뭐예요? 야, 영어로 10년을 나고서 엉덩이를 영어로 할 줄 몰라요? 엉덩이를 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힙은 골반입니다. 힙은 골반입니다. 그래서 힙 사이즈면 옷이 올라가는 그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엉덩이는 뭐라고 하냐? 버트라고 그래요, 버트.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토실토실한 살이 있는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는 현대 영어에서는 안 쓰는 말이니까 쓰시면 안 돼요. 자, 만약에 이 욕도 많이 쓰고 또 뭐도 많이 쓰냐면 fuck 이 말은 별로 그렇게 심한 욕은 아니에요. fuck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상한 우리네 욕도 뜻이 막 변하는 것처럼 fuck도 무슨 뜻이 있겠죠. 이거 나 못하겠다. 이거는 차마 우리말로는 옮겨줄 수 없어요. 네,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이렇게 네이버 이런 애들한테 물어보시면 걔 알려나? 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래요. fuck은 이렇게 주로 뭐 욕잔치 하는 것도 아니고 SOB도 많이 쓰죠. 좀 무난한 욕 중에 그죠? SOB는 이게 뭐냐면 사노 비치입니다. 사노 비치라고 했을 때 비치는 이건 뭐예요? 얘가 암캐예요.
그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이상하게 개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욕들을 이렇게 다들 갖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사노비치라고 발음할 때는 비치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비치라고 발음해서 자꾸 미국 애들을 당황하게 하죠. 갑자기 싸우다가 갑자기 야 이 해변의 아들아 막 이래갖고 제가 왜 나를 해변의 아들이라고 부르는지 애들이 막 헷갈려가지고 왜 머리를 벽에다가 간지러워요? 가려워서 이렇게 긁어놓고 갖다 대는 벽이 불쌍해. 그러면 자 다시 봅시다. 이런 건 해야 좋아하는군요. 자, 다 집중. 우리 지금 엄청난 영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건 soap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soap이라고 쓰면 이 단어가 따로 있는 거고요. 에크로님을 쓸 때는 이렇게 써서 읽을 때는 사노비치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야이 자식아 이런 말이 되는 거죠. soap이라는 말은 흐느끼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싸울 퇴소를 하다가 너는 흐느낀다, 너는 흐느낀다 막 이러고 있으면 걔도 미쳐버리는 거죠. 자, 이거 생각해 보면요. 이거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설명보다 더 동격을 쉽게 그 학생들이 잘 받아들이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이거 몇 년째 똑같은 설명을 써먹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막 복잡하게 설명했더니 좀 흐려버리거나 막 그러다가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각인을 해서 다들 익히고 있더라고. 막 심지어 어떤 학생은 벽에다 머리를 받아가면서 익히는데 야 혹시 그 지식이 나갈까봐 애소리 막 벽에다 문지르기도 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you are asshole 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You are an asshole, you are an asshole 이래야 맞지 않을까? 근데 왜 you asshole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여기 동격의 묘미가 있는 거죠. 오히려 you are an asshole이 더 웃기죠. You are an asshole. 왜? 싸우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야, 이 열팔로마 이래야 되는데 너는 열팔로입니다. 너는 열팔로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이게 더 웃기잖아요. 나름 보는 재미가 있어. 나름 강의하는 재미가 있어. 자, 그래서 너는 열팔로입니다. 이게 더 웃기니까 야, 열팔로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욕이 성립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사하고 명사하고가 이퀄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assault이란 말은 앞으로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kick him in this 이런 말이 나오면 언뜻 봐서는 제 엉덩이를 걷어차버려 같은 말 같죠. 자, 이 말 한마디 익혀 외웁시다. 이건 자, 중요 표현으로 하나 외웁시다. kick him in this라고 쓰면 여기 잘 보세요. 한국 사람한테 제 엉덩이를 걷어차버려라고 영작하라고 그러면 열이면 아홉 뭐라고 영작하냐면 kick his ass라고 씁니다.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자, 영어는 이렇게 신체 부분의 접촉을 나타낼 때요. 신체 부분의 접촉을 나타낼 때 이렇게 신체 부분을 바로 쓰지 않고 어떻게 쓰냐면 동사 쓰고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한 겁니다. 동사 쓰고 거짓말 같죠? 여러분 제 작년 강의 영상 보시겠어요?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사 쓰고요. 그 다음에 왜 지웠지? 병신이? 이게 원래 사람들이 어울려 지내면 동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수준이 낮아지고 이렇게 그래도 정말 저렇게 크게 웃는 건 안 배우고 싶다. 이렇게 동사 쓰고 신체 부분의 접촉을 웃지 마세요. 신체 부분의 접촉을 나타낼 때 동사 쓰고 이 자리에다가 뭐부터 먼저 써야 되냐면 사람의 목적격부터 먼저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뭘 쓰냐면 전치사 쓰고 자, 그 다음에 정관사 더 쓰고 그 다음에 신체 부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모양에 맞게 kick him in this라고 쓰는 거예요. kick his ass라고 쓰지 않고 하나 익혔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익혀두시면 동격과 신체 부분의 접촉을 나타내는 말을 잘 익힐 수 있겠네요. 대신에 집에 가서 아빠한테 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잘 챙겨서 익혀두세요. S 잘 기억해 두시고 S가 들어가면 대부분 다 욕되니까 쓰지 마시고 이거 우리말로 하면 저 새끼 죽여버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S가 들어가면 가급적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혹시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미국 애들 조폭 영화 이런 거 보잖아요. 미국 애들 왜 깡패 새끼들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폭력배들 나오는 영화 이런 거 보면 하루 종일 뻑과 S를 입에 물고 다닙니다. 뭐 우리도 영화는 그런 대사를 걸르지 않으니까 미국은 TV는 다 걸러요. 싹 걸러요. 욕이나 좀 듣기 싫은 표현 이런 것들은 미국 애들은 지상파는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지상파 방송 자체가 3개밖에 없어요. 미국은. 우리가 더 많아요. 채널이 KBS 1 있죠. 2 있죠. MBC 있죠. 그 다음에 아무도 안 보는 EBS도 있죠. EBS 저거 하나 보는구나. 그 뭐지? 대통령 나오는 건 사람들이 많이 봤구나. 그 다음에 이게 다인 같은데 민영방송 지방별로 서울에는 SBS 있는 거. 우리나라도 지상파는 여기까지잖아요. 미국도 셋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케이블이어서 케이블은 수위가 하늘을 찌릅니다.
상상을 못할 정도로 찌르는데 그 지상파는 퍽도 잘라버립니다. 퍼킹은 그렇게 심한 말 아니에요. 우리말에 뭐 역 같은 정도거든요. 퍼킹은. I think Mr. He was fucking guy라면 아우 내 생각에 최식 그 새끼 완전 역 같은 새끼야. 이게 지상파는 짤상이 없이 잘립니다. 근데 이런 말은 뭐 말을 할 것도 없고요. 근데 뭐 케이블이나 이런 거 보면 하나도 안 잘리죠. 나중에 영화 보시면 그래서 이런 말들 쓰는 거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동격에 이제 동격 확실하게 익혔죠? 뭔지 알았죠? 나중에 동격이 뭐니? 그랬더니 you asshole 이러지 마시고 동격은 명사 두 개가 연속했을 때 같은 의미를 가지는 말이 동격입니다. 자, 그래서 동격이 이렇게 되는 동격도 있었고 이렇게 되는 동격은 그래도 말이 좀 길어지니까 끊어주는 게 좋겠네요. 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해석할 때 명사가 보이고 뒤에 뭐가 보이면 커마가 보이면 명사 뒤에 커마가 보이면 얘는 그리고 다시 한번 명사가 나오면 얘는 얘하고 같은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말로는 최씨 최고의 영어 강사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말은 그렇게 명사 두 개를 나란히 세우지 않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걸 한번 보죠. 이번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Mr. 최가 is the best. 맨날 베스트라고 하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예문도 기왕이면 사실적이었으면 해서 자, Mr. Che is the best English teacher is true 라고 이렇게 써봅시다. 이 문장은 맞아요? 틀려요? 뭐 대답을 고민합니까? 이 문장은 현재 틀린 문장이죠. 내용적으로는 옳지만 문법적으로는 현재 틀린 문장. 문법적으로는 틀린 문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침표 하나에 뭐가 두 개예요? 서술어가 두 개니까. 마침표 하나에 서술어가 두 개인 문장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우리말도 마찬가지. 지구상의 어떤 언어도 마침표 하나에 동사가 둘일 수 없어요. 서술어가 둘일 수 없어요. 그러면 마침표 하나에 서술어가 두 개인 문장은 어떻게 고치면 맞냐면 서술어 하나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동사 하나를 없애버리고 동사를 뭘로 바꾸면 준동사로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게 이제 여기서 끼어듭니다. 동사 하나를 안을 수 있는 말을 붙여서 뭘 만들어주면 되죠? 하나의 안긴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겠군요. 영어에서 동사를 하나 더 연결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말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일단 모르면 무조건 3개라고 답하라고 그랬잖아요. 영어는. 자, 영어에서 동사를 안을 수 있는 말이 3개가 있었어요. 그게 뭐가 있었죠?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여러분 잊어먹기 대회하는 건 알고 이렇게 많은 기억을 못해요. 동사를 나눌 수 있는 말 3개 있습니다. 동사를 나눌 수 있는 말, 명사를 연결하는 말 뭐였죠? 전치사. 동사를 연결하는 말, 부정사. 문장을 연결하는 말,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You stupid. 그 다음에 you stupid 이렇게 쓰면 우리말로 하면 야 이 비용신아 이런 말이 됩니다. 야 이 돌대가리야 이런 말이 되죠. 야, Mr. is the best English teacher is true라고 쓰면 틀렸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어떤 식으로 한번 바꿔낼 거냐면 여기 나오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아니다, 좀 전에 거부터 해결해드리고 갈게요. 자, 그래서 좀 전에요. 앞에 나오는 Mr. Che is the best English teacher 이라는 말을 English teacher 이라는 말 앞에다가 뭐를 붙여버리면 that을 붙여버리면 얘가 이 문장을 안고 자기가 통으로 뭘로 변하게 되죠? 명사절로 변해서 주어로 쓰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a true라는 형태로 된 거잖아요. 이게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잖아요. 지금 막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할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사를 꾸미는 이제 형용사를 배우고 나면 그리고 나면 명사 하나는 쓸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문법을 왜 배우는지 우리 배웠던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명사 하나는 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명사 배우고 그 다음에 이 명사를 길게 만드는 명사 구나 절을 만드는 걸 배우고 나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쓰는 말을 배우게 됐어요. 그죠? 자, 이제는 그 다음에는 뭐 배울 거냐면 명사 앞뒤로 명사를 붙여서 사를 붙이는 말 배울 거예요. 이게 뭐죠? 형용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주어 부분과 목적어 부분, 주부, 술부 이런 말은 배워보셨죠? 그죠? 주부를 만드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이 명사와 명사에 붙어 있는 살, 즉 명사와 명사 사이에 이제 뭐만 집어넣으면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사만 집어넣으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동사가 그 다음 그래서 파 3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씩 챙겨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Mr. Chase the best English teacher 앞에다가 that을 붙였더니 얘네가 소위 전체가 뭘로 변했냐면 명사절이 되고 안긴 문장으로 명사절이 되어서 얘가 주어로 전체로 쓰일 수 있게 된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The fact가 오고요. 그 사실, 어떤 사실이냐면 Mr. 최가 is the best English teacher이다 라는 사실은 자, 얘는 a true 사실입니다 라고 쓰면 이 문장도 현재 틀리는데 이 문장을 옳게 만들어 버리는 방법도 되게 단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뭘 이용해 보냐면 지금 지웠던 내용을 이용해 보세요. 여기 앞에 있는 the fact가 뭐예요? 명사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Mr. Chu is the best English teacher 이라는 말을 뭘로 바꿔버리면 얘를 명사로 바꿔버리면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나오는 명사절은 뭐가 되겠다? 이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란하게 서로 똑같은 말을 만들어 버리고 하나의 주어가 되어서 is true라는 말로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이 문장을 명사이면서 명사로 바꾸려면 앞에다가 뭘 붙여야 되죠? 접속사를 붙여야겠는데 이 명사를 명사절로 바꿀 수 있는 접속사는 영어에 몇 개가 있죠? 3개. 물으면 3개라고 하려니까요. 뭐뭐 있죠? that하고 if하고 whether하고가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있죠. 근데 if하고 whether는 뜻이 있었잖아. 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갖고 있었고 that은 영어에서 뜻이 없는 단어 둘 중에 하나였죠. 명사를 대신 받으면서 뜻이 필요 없는 자리에는 is을 쓰는 거였고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뜻이 없어야 될 자리에는 뭘 쓰는 거였죠? that을 쓰는 거였죠. 이렇게 쓰면 이게 지금 통으로 뭐가 됐냐면 명사절이 됐군요. 그래서 명사 2개가 연속해서 2개가 나란히 같은 말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뒤에 H라고 썼으니까 얘는 문법적으로 이제 올바른 문장이 된 거죠. 그래서 흔히 얘를 보고 뭐라고들 얘기를 하세요? 동격의 접속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접속사가 동격일 리는 없죠.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뒤에 나오는 이 명사절과 이 명사가 동격인데 이 that이라는 접속사가 뒤에 나오는 명사절을 앞에 나오는 명사하고 동격으로 되어 있는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되는 거겠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동격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명사편에서 배웠던 명사의 기능과 관련된 얘기는 다 끝났네요. 명사는 처음에 뭐로 쓸 수 있고 잠깐 이제 머릿속으로 복습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죠. 명사에 대해서 간단한 복습입니다. 자, 명사는 이름을 가진 명사를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뭘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는 표정이 진짜 그런 걸 했었다고? 이런 표정입니다. 명사는 이름이 있는 명사는 실체가 있는 명사는 셀 수 있는 셀 수 없는으로 구별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얘는 뭐가 되고 언이 되지만 얘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지만 복수형이 되지만 얘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수를 나타내는 말을 쓰지만 얘는 양을 나타내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얘는 단수 단독 사용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한정사 중에 하나랑 써야 되고 얘는 단수형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는 그냥 우리가 세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니 그거 똑같이 쓴다 여기면 되고 셀 수 없는 명사는요 처음에 어떤 거였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 상위 개념을 나타내는 거. 집합명사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것. 네 번째, 눈에 안 보이고 만질 수 없는 것. 흔히 추상명사라고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이 셀 수 없는 명사에 해당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거 말고 그거와 관련해서 세세한 것들도 몇 가지 배웠지만 그건 여러분이 복습하면서 다시 챙겨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뭐가 있었어요?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주어로 쓸 수 있었고 또 뭐로 쓸 수 있었죠? 목적어로 쓸 수 있었고 보어로 쓸 수 있었고 오늘 또 하나 배웠네요. 뭐로 사용하죠? 동격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의 모양에는 단일 모양도 있지만 얘네들은 형체를 가지지 않고 단지 이름이 아닌 뭐도 있었냐면 명사구와 그 다음에 뭐도 있었죠? 명사절도 있었죠. 명사구는 영어에 몇 개가 있었죠? 이번엔 3개 아닙니다. 2개입니다. 명사구는 영어에 뭐가 있었어요?
부정사구가 있었고 동명사구가 있었죠. 그래서 부정사구는 해석하면 뭐뭐 하기, 하는 것, 하려는 것 정도로 해석이 되고 ing는 뭐뭐 하기 정도로 해석이 된다고요. 명사절을 이끄는 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뭐가 있었냐면 접속사 있었고 다시 다 안 쓰렵니다. 이미 다 쓰고 필기 다 한 거니까 접속사 있었고 관계사 있었고 의문사 있었어요. 접속사는 영어에 몇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단 3개. 그게 that, if, whether 3개 있었습니다. that은 뜻이 없었고요. if랑 whether은 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갖고 있었고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지만 명사절로 쓰이는 관계대명사가 있기는 한데 단 2개. 하나는 what이라는 놈이 있었고 또 하나는 ever. what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ever은 뭐뭐든지라도라고 해석하고 의문사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해당되는 의문사 역시 전부 다 명사절로 사용할 수 있었죠. 여기까지면 이제 우리의 명사와 명사구, 명사절의 종류, 기능, 역할 모든 걸 전부 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은 대부분을 다 잊었고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을 배운 겁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명사에다가 살을 붙이는 방법들을 하나씩 배우고 나면 주어 부분, 목적어 부분을 쓰는 걸 다 배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만 집어넣으면 되냐면 그 사이에 동사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는 주어, 목적어와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활용 법칙을 가지기 때문에 그건 동사편에서 동사가 활용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동격에 대한 설명도 마치기로 하죠.